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금니, 제2대구치라고 하는데요. 이 어금니가 빠졌을 때도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일단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저작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못 씹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정명진입니다. 치아를 빼고 난 이후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마 첫 번째는요, 발치를 했기 때문에 저작이 씹히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저작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 상태로 계속 두게 되면 이를 빼고 난 맞은편의 치아들이 솟구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치아가 빠졌을 때 위에 치아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위에 치아가 없을 때 아래 치아가 위쪽으로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요, 뒤쪽에 있는 치아가 앞쪽으로 기울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교합이 틀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저작의 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턱관절이라든지 얼굴의 안모의 변화라든지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앞니가 빠졌을 때는 어떤지 생각이 되시죠? 우리 흔히 보이는 영구, 이렇게 생각하면 앞니가 없잖아요. 심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회생활에 어떤 지장을 주기도 하고요. 발음을 할 때 발음이 세서 우리가 또 좀 어눌하게 보인다거나 사람들과 대면하기 힘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최후방 구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금니, 제2대구치라고 하는데요. 이 어금니가 빠졌을 때도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최후방 치아, 후방에 있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치아가 기울어 오는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문제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문제인 저작의 효율, 일단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저작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못 씹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요, 아직 젊으셨을 때는 다른 치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작 효율도 아직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씹는 근육이라든지 삼키는 근육도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화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작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크게 불편감이 없거나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씹는 근육의 힘, 그리고 삼키는 근육의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섭식연화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삼킴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덩어리가 된 음식들이 위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죠. 우리가 씹는 근육의 힘이라든지 삼키는 근육의 힘, 그리고 소화하는 능력은요, 다시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저작 효율은 우리가 구치의 어금니를 회복하신다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저작 효율을 높이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임플란트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최후방 구치에 임플란트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최후방 구치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됨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악에 있는 제2대구치, 최후방 구치가 빠졌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치아가, 어금니가 약간 앞쪽의 어금니랑 맞물립니다. 치아들은 지그재그로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치아가 정출하거나 교합이 틀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적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하악에 있는 제2대구치가 빠졌을 때는요, 상악에 있는 제2대구치가 하방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합 간섭이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악을 회복하실 때는 멀쩡한 위에 있는 상악 제2대구치를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크라운을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안쪽에 있는 어금니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실 게 아니라 가능한 빨리 임플란트로 회복하시는 게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악의 최후방 구치, 제2대구치가 빠졌을 때는 급격하게 교합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이런 경우라면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더라도 하방에 있는 치아가 정출한다거나
최후방의 치아들이 앞쪽으로 밀려와서 교합의 변화를 만드는 경우는 좀 적은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치아를 상실한 잇몸뼈는요, 점점 쪼그라들게 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시게 될 때 여러 가지 부가적인 고리식이라든지 상악동 이식이라든지 부가적인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때문에 상악 최후방의 대구치가 빠진 경우라도 가능하면 빨리 회복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최후방 구치, 제2대구치까지 회복하기 힘든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미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고 치조골이 급격하게 흡수돼서 잔존 턱뼈의 양이 매우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리해서 최후방 구치까지 회복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양보를 해서 첫 번째 어금니까지 회복해서 임플란트를 완성시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 경우라면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전신 질환이라든지 연령 그리고 악골의 상태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치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금니에는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각각 있는데요. 우선 먼저 상악에 있는 어금니를 생각해 보면요. 상악의 구치부에는요, 우리 광대 안쪽에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악동이라고 부르고요. 이비인후과에서는 부비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흔히 알고 계신 축농증입니다. 어쨌든 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건전한 치조골이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허공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금니 부위에는 특히 뒤쪽으로 갈수록 상악동이 많이 처져 있어서 식립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상악동 이식술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고요. 하악의 경우는 턱뼈가 점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경관도 역시 후방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간 전방으로 오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 하치조 신경과 되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직적인 깊이가 점점 얕아지기 때문에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고리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임플란트보다는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최후방 구치라고 무조건 방치하면 좋지 않고요. 그리고 회복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후방 구치, 제2대구치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셔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정명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